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곳이 있었나 봐요. 한 60여 명, 일반인들 60명은 참가한 회의 같은 거였는데 윤석열이 여기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것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막 나온다. 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 좋은데요? 네. 하려면 해라. 하겠습니다. 탄핵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회사원, 주부, 대학생들 60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그 60명이 도대체 누구일까? 어쨌건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선발되었는가?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다. 결국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 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막 발언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민생을 돌보는 대통령의 어떤 모습들, 그동안 이념 전쟁에 골몰하던 모습에서 좀 탈피하려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가 막 나온다. 하려면 하십시오. 이 얘기를 왜 굳이 꺼냈을까? 지금 윤석열이 굉장히 탄핵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초조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강박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자기를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언급하는 순간 공론화되는 건데 사실 이런 의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최상의 선택인 건데 언급했다는 거는 굉장한 공포감을 지금 가지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엄청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쫄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언급글에 나온 얘기죠, 이 얘기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이나 이 국회의원들이 탄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촛불이 아니라 정치권의 어떤 내용처럼 이해하시는 분인데 이건 정확하게 촛불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왜냐면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탄핵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실은 피켓팅을 한 게 국민을 두려워하라 이거였잖아요. 네. 뭐 탄핵합시다, 뭐 퇴진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닌데 탄핵 얘기가 탁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보다도 탄핵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강성희 의원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줄이는 건 윤회 임기 이렇게 네. 써놨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진 혹시 보셨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윤석열이 그 강성희 의원을 진짜 막 죽일 듯이 째려봐요? 노려보는 그 사진. 네. 아무튼 통쾌했습니다. 네네. 김용민 의원의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하셔라. 뭐 이런 이야기랑 네. 이런 피켓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윤석열이 남의 눈치를 안 보고 폭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국민들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안 쓸 수가 없고 이 촛불이 1년 동안 넘게 지속되고 있고 수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를 늘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지율 신경 안 쓴 다음에 네, 그래서 얼마나 불안증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탄핵 촛불 광장에 많은 국민이 모이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도 국힘당도 조중동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촛불을 만들어내는 것이 탄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네.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이런 얘기도 좀 다소 황당하더라고요. 정치 과잉 시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도 막 유식한 척하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 정치 과잉 시대.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조 생산기인가 봐. 정치 과잉 시대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오히려 정치가 부재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국민들의 삶에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정치가 없다 지금. 대통령이 없다. 정부 여당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 과잉해 있는 건지 본인의 머리에 지금 과잉해 있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모든 걸 정쟁화하는 것도 국힘당이고요. 그 정치 네. 만약에 이 의도가 정치 과잉 시대라는 게 그런 말이라면 그것들을 만드는 게 다 지금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이죠.
정치에 질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맞습니다. 뭐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뜬금없이 김포를 가지고 와서 흔들어대는 거 보십시오. 질려요, 진짜 질려.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도 남았는데요. 어쨌든 누구 탓을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그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왜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면 책임지고 사퇴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네. 네.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척하는, 네. 그거는 이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내용들을 보시면 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진짜 59분 대통령처럼 아무 말이나 진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일말의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진심 느껴지지가 않는 걸 모두 다 느끼실 겁니다. 네,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시정연설을 했죠. 시정연설 전에 여야 대표들이랑 사전 환담을 가지기로 했고요. 보도로는 이재명 대표를 먼저 언급했다느니 악수를 3번 했다느니 무슨 네. 악수만 악수만 해도 이렇게 기사가 납니까? 언론이 막 난리입니다.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 시정연설에 실망한 이재명 대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비난을 했잖아요. 네. 근데 보도 기사가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어제는 악수하더니 오늘은 맹공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협치를 거부한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또 짜고 있더라고요. 진짜 기레기들입니다. 윤석열의 이 시정연설과 요 사전 환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전 환담 보면서는 좀 당연한 일 아닌가. 사실 집권하고 나서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지 만나는 게 굉장한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만난 거를 굉장히 어떤 전환점인 것처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 1면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 내민 윤석열. 중앙일보 1면이 여의도 간 대통령 먼저 숙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의도 그거는 완전 가짜 뉴스잖아요, 또. 네. 그리고 관련 보도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먼저 막 나와요. 연설문에서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모두 뺐다. 그래서 전례 없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향후 협치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날 협력이나 협조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이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환담의 성사는 윤석열의 초조함의 반영이자 향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시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면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거죠.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국회로 불어닥쳐 올까봐 일단 몸을 낮추는 모양새이고요. 탄핵 정국에서 협치 정국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그래서 이 시도를 조중동에서 연일 띄워주면서 어떤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이 가짜 민생, 가짜 협치에 속을 것인가? 전 그게 아니다. 이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민생도 없다는 거. 이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는 대통령과는 어떤 협치도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오히려 더 분명히 행보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진보당 강성희 의원 피켓이 줄일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 요거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 뒷면이 더 대박이에요. D-160 반드시 무너뜨린다. 피눈물 난다. 서민부채 감면 이거였더라고요. 네, D-160이 총선까지인가요? 아니 남은 임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남은 임기라고 하기엔 D-160은 총선이구나. 네. 네, 총선 전에 뭐 끌어내리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이것도 참 멋지게 네. 그렇게 했고 그 민주당에서 그거를 신사협정을 맺은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성이나 야유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국회에서 가만히 침묵하는 있겠다. 것으로.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바깥에서 이제 피켓 시위를 하고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만 한 겁니다. 그 피켓을 들고. 그런데요, 피켓을 드는 것 자체가 어떤 소란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함을 치거나 그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왜 어떤 항의도 하지 않겠다를 합의하고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사실 들러리를 서주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는 협치를 한다. 어떤 정부 여당과 함께 민생을 챙긴다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환담이라든지 시정연설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오히려 윤석열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뭔가 윤석열이 혁신하고 있다, 쇄신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부각되고 몸을 낮추는 윤석열의 어떤 태도가 부각이 되지 거기에서 민주당이 도드라지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탈피 시도를 민주당이 거들어줄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질의하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계속 꾸준히 협치를 요구하고 민생을 챙기라고 윤석열한테 조언을 하는 그런 형태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진이 빠져요. 그렇게 하면. 윤석열이랑 대화가 안 된다고 국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시정연설을 조금 기대했는데 네. 엉망이어서 굉장히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이용당하고 말씀하신 대로 들러리 쓰는 걸로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진짜. 국민들은 이미 보궐선거에서 사실 윤석열 정권에게 심판을 분명하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압도적인 두 자릿수로 압승을 안겨준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준 거죠. 그리고 탄핵 촛불도 지금 광장에서 63차이잖아요, 이번 주까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세 높게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윤석열이 20%대로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모든 국민들의 여론은 윤석열 정권에게 더 이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 남은 것은 어느 기점을 계기로 해서 탄핵을 시키는가 이걸 네. 다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민주당이 마치 기회를 계속 주는 것 같은 모양새 계속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대를 품게 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지금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가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과 이 촛불행동이 제안을 해서 계속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격려 방문차 이제 간담회 방문을 했다고 해요. 저는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 범국민 운동본부라든지 탄핵을 실제로 시킬 수 있는 여러 현장에 함께 하셔야 된다. 그게 지금 윤석열과 악수하고 같이 환담하고 하하하고 웃음 나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31일 날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오찬이 또 있었거든요. 네. 단체 사진이 보도가 됐어요. 그 단체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옆에서 저거를 웃음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홍익표 민주당 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게 섭섭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야당 입장에선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 야당과 협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야말로 타협의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야당에게 섭섭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야당한테 섭섭할 만큼 야당이 싸워주지도 않았다 지금. 그리고 국민 섭섭한 거나 좀 신경을 쓰세요. 국민이 더 섭섭해요. 지금 촛불되는 국민들은 섭섭을 넘어서 분노로 가고 있다고요. 맞아. 그리고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네, 모욕스러워야 된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만났을 때 적어도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 이야기를 준비해 갔다고 할지라도 윤석열이 말을 못 뱉을 정도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었어야 됐다는 거죠. 강성희 의원이 하듯이. 네. 근데 그런 판이 없이 서로 편하고 서로 웃는 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독재 정권이랑 같이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반민주예요. 반민주행위 아닙니까?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독재 정권의 그 독재자랑 환담을 하는데 화기애애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지금 못 보겠네, 민주당이 진짜. 총선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당이기 때문에 이러면 200석이 무슨 에. 200석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정당이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그 필승 전략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런 고민이 많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탄핵 없이는 총선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윤석열 정권과 하하호호 화해 협력하는 정당에게 어떤 국민이 표를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민주당이 완전 잘못된 전략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 네. 네, 완전 오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